요즘 CFD 이슈가 많죠. 그래서 CFD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게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CFD 이슈가 이번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사태를 보면은 고액자산가들이 상당히 많죠. 뭐 대기업 회장님, 뭐 대표, 연예인, 뭐 다양합니다. 근데 고액자산가들이 사실상 CFD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가 많이 나왔죠. 양도소득세를 올리면 대주주들이 회피 물량이 많이 나올 거다 이러면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대도 한 적도 있었고. 자, 주식 현물은 양도소득세율이 22%에서 33%입니다. 근데 CFD 경우에는 현물과 다르게 양도소득세가 11%밖에 부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고액 자산가들은 CFD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신용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처럼 증거금으로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어요. 증거금으로만. 그리고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레버리지 효과가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2배 이상 가능하죠. 그래서 외국 창구로 또 이용을 할 경우 세금 회피도 가능하고 대주주 공시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SG 창구에서 매매를 한 이슈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SG 발 사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유동성 유입 시장에서는 수익률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고 작은 자금으로 큰 자금을 투자할 수 있고 그 큰 자금으로 수익이 나면 더 큰 수익을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CFD를 이제 매매를 한 건데 파생 상품이죠. 유동성 유입 시장에서는 너무 좋았어요.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유동성 유입 시장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위험 자산을 투자했죠. 코스피, 코스닥, 뭐 2020년이에요.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15대 수출 품목이 다 마이너스가 되고 금리 인하가 되고 그러면서 양적 완화가 되고 경기 부양이 되고 대세 상승장이 나오면서 주변에서 나 돈 벌었어. 투자해서 돈 벌었어. 이러니까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가상화폐도 마찬가지로 2020년 당시에는 거래 대금이 500조 원이었어요. 그렇죠? 500조 원에서 최고 많게는 거의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유동성 유입 시장에서 3,500조 원까지 거래 대금이 늘어났습니다. CFD가 유행한 시기도 그 시기였어요. 고액 자산가들도 마찬가지로 2019년에 CFD 규제가 조금 완화가 돼가지고 고액 자산가들이 CFD를 투자하면서 와 이거 수익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소문이 난 거예요. 고액 자산가들끼리 그 소문이 돌고 돌면서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선호한 것처럼 같은 맥락이다. 그 시점부터 유행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고액자산가들이 CFD 큰 규모의 자금을 투자를 했다. 근데 규모가 너무 크죠? 어쩔 수 없죠. 개인 투자자들도 그 시점부터 규모가 커졌으니까. 대세 상승장에는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지만 지금은 대세 상승장인가요? 아닙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아니고 유동성 회수 시기예요. 특히 고금리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시장에 돈이 들어와야 수익이 나고 증거금을 추가로 투입할 필요가 없는데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증거금은 계속 늘려놔야 돼요. 처음에 50%에서 많게 60%에서 70%에서 계속 늘려나가야 돼요. 하락할 때마다. 근데 어때요?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CFD 차익 결제를 많이 한 종목들의 특징이 2019년, 2020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대세 상승을 이어가거나 어떻게 해요? 최고가에서 주가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가가 떨어지면 증거금을 채워야 되고 증거금을 못 채우면 어떻게 돼요? 반대 매매가 되죠. 반대 매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청산이 되죠. 청산이 되면 어떻게 돼요? 폭락이 됩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 차트를 보시면은 다우 데이터가 약간 그런 맥락이죠. 5만 5천 원이었어요. 그렇죠? 최고가 5만 5천 원에서 주가가 신고가에서 유지가 됐어요. 여기서 빠지면은 증거금을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증거금이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늘어나야 돼요. 증거금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청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채울 수 없는 수준까지 빠진 거예요. 지금 FTX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FTX 사태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유동성 유입이 안 되는 시장에서는 FTX 그리고 요런 CFD 차익 결제 영향이 어마어마하다. 그 루나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루나 사태도 마찬가지고 FTX 사태도 마찬가지고 은행 사태도 마찬가지고 다 유동성 때문이에요. 유동성 때문에 일어난 일.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부작용이 나온 거다. 그 유동성 유입 시장 때는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가 유동성 회수 시장이 오니까 그냥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은행이든 CFD든. 근데 망해버리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은 신용을 안 쓰면은 홀딩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홀딩을 할수록 홀딩도 못해요. 그냥 강제 청산이 되고 원금 손실과 추가적으로 빚까지 안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투자인 거죠. 이런 투자를 하려면 금리 인하 시즌에 해야 되고요. 금리 인상기에 하면은 매우 위험하죠. 왜냐? 유동성이 유입이 안 되니까. 주가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변동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런 파생 상품 투자들이 위험자산 투자들이 그리고 심지어 신용 뭐 CFD 같은 그리고 뭐 선물 요런 것들이 좀 리스크가 매우 크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제가 2019년부터 신고가 종목은 피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CFD 때문인 것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종목이 이제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더 오르진 않아요. 장기간 계속 오르진 않는단 말이에요. 신고가 종목들은 뭐 더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왜? 공매도가 있잖아요. 공매도가. 근데 공매도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점점 CFD도 어떻게 돼요? 공매도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있습니다. 유동성 유입은 안 되지. 공매도 매도 물량은 많지. 그럼 버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태가 나온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선정을 하려면 저평가된 종목 그리고 성장주, 뭐 우량주들로 좀 많이 해요. 우량주들로 많이 해야 주가 변동성이 제한적이고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니까. 다만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면 차익을 봐야 되는데 차익을 안 보고 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CFD 결과적으로는 CFD 사태는 지금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 영향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다. 그런 종목들은 2019년부터 2020년 그리고 현재 2023년까지 2019년이나 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대세 상승한 종목들이 약간 그런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은 좀 피하시면서 매매하시면은 그나마 훨씬 좋으실 겁니다. 아무쪼록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